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든 하루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단 이틀 만에 약 1,150포인트 폭락했고 코스닥은 천선을 내줬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 수가 60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속수무책 휘청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요? 공포 속에 숨겨진 진짜 유동성의 방향과 대응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박종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정말 무서웠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상승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60개가 채 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반발력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네. 나연우 파트너, 좀 네.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오늘 폭격 맞은 것처럼 오늘 시장이 굉장히 험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위기보다는 기회의 가능성이 많은 구간이다. 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하락이 나온 장이었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지수가 하루 만에 12%에서 14%가 빠졌으면 엄청난 낙폭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이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이 꼭 이란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이런 숨고르기가 나올 그럴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의 그다음에 그동안의 단기간 동안 정말 큰 폭의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과열권에 진입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제가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한번 위치를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의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 정말 험한 그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여기서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열 구간, 그래서 좀 과열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란 사태를 빌미로 해서 지금 과열 구간을 무난하게 잘 시켜주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간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 과열 구간을 지금 시켜주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런 조정 막바지 국면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밑까지 열어둔다면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같은 경우도 이 밑에까지는 한번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장하고 오늘장 급격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제한적인 음봉 그리고 쌍바닥을 다져주는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여유 자금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드려보면서 좀 반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 매도도 의미도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홀딩하시는 의견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아무래도 최전선에 계신 두 분은 더욱더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종현 파트너의 의견 좀 어떠신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란전 관련해서 네. 이 장기화가 조짐이 되게 되면은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 1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일단 컨센에서는 일단 가장 나쁘게 보는 워스트로 봤던 부분이 일단 장기화가 되는 경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돌파한 어제 장중에 1,50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 충돌이 확대됐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내려갔기 때문에 장기화에 대한 이런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펀더멘털로 봤을 때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로 봤을 때 5,240포인트가 8.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5,050포인트 요 구간이 8배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수준에서 봤을 때도 일단 저평가 구간이고, 우리가 과거에 일단 시장이 강하게 조정이 왔을 때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때, 그리고 9.11 테러, 미국 금융위기 때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조정이 왔어요. 근데 지금 구간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고점 대비해서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20%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금일 외국인 선물 보시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현물은 애프터마켓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 선물 쪽을 일단 2조 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체크가 되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자금이 오늘 오후장 2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선물 쪽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구간에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5,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이 없다면 5,000포인트 전후에서 기술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땐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장중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유가나 환율 변수는 좀 어떤 거를 체크하면서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환율하고 유가 문제들이 한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큰 걱정은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이 1,500원 선을 잠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 그냥 무난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높은 수준이지만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저는 1,500원 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 이 추이를 봐야겠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1,500원만 넘지만 않는다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문제는 유가죠. 앞에서 박종현 대표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원유 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란 사태의 키포인트는 이 장기화에 대한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유가 상승의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향후 추이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짧게 끝날지 아니면 길게 끝날지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향후 추이를 보시자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축분이 한 221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 따지면 7개월치 분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는 점 우리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유가와 이 환율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유가도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유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이란 사태에 의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이 이전 지금 싼 고점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란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한 $80 이상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그런 이 향후 추이는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 환율인데 이 경우도 지금 1,500원 선을 한번 잠깐 터치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이 고점, 이 저항대를 한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과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환율과 유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걱정보다는 앞으로 좀 이란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란 장기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란 사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의 흐름부터 현재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위치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상하방론을 좀 어떻게 잡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박종현 파트너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일단 지속적으로 순매도했다가 오늘 순매수로 선물 쪽이 전환되면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는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단으로 일단 저는 포인트를
5,000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6만 원. 이게 보시면 거의 61선 부근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선을 이탈하고 61선에 대한 지수 포인트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비슷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21선을 이탈하고 종가는 좀 회복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기존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0만 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 그게 지수의 5,000포인트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한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45만 원입니다. 우리가 요 가격대를 좀 체크해 두시고 지수가 5,000포인트를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하향한다. 그러면 본격적인 지수의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이 지수를 일단 이끄는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 가격 지지선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매수로 분할 매수로 하되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되 수급을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나연욱 파트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큰 낙폭을 보였잖아요. 예.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시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좀 걱정도 되시고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꼭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모든 섹터와 종목들이 다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지금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지금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도 한번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한 5%가량 낙폭을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수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점에서 정말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짚는 이 숨고르기 과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구간에서 서서히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일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 돌려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내일까지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을 3개까지는 한번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장대 음봉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음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까지 음봉을 받게 되면 음봉 3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구간이 되고 지난번에 이 상승폭을 다 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도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차트가 비슷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일단 홀딩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자.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띄는데 우리 박종현 파트너, 네네. 이거 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선물 쪽에 일단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적인 수급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 이런 강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폭도 다른 약세장보다 조정폭이 크고 변동성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5,000포인트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하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단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5,800포인트 부근에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 다시 5,800포인트 요 갭을 메꾸는 구간을 올라오는 구간이 올 거예요. 과거 보시게 되면 이런 조정장 이후 이런 서킷 브레이크가 오늘 발동을 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보통은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돼야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많으니까 기존의 윗단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도 기술적 반등이 윗단이 갭을 메우는 구간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변동성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해봐도 좋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층 강해졌고 또 기관도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의 매물 출회가 또 워낙 컸습니다. 향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 구도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저는 이 수급 지금 꼭 의미 있게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머니무브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매도를 하는 그런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탠스를 보게 되면 우리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지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제 오늘 지금 코스닥의 매수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스탠스를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 개인 수급이 붙은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익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볼륨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한번 대시세를 뿜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이 올랐지 중소형 종목들 단에서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한 낙폭을 불러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세를 뿜었던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는 탄력이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동안에 못 올르고 낙폭이 보였던 종목들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이런 키 맞추기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으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실 때 좀 코스닥 쪽에 우리 중점을 두시고 낙폭주들에 대한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키 맞추기 상승을 기대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큰 수익이 났던 분들도 정말 이틀 만에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참 많이 좀 허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버티는 게 좋은 건지 사실 네. 판단이 안 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봐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한데 우리 박종현 파트너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5,700 후반을 올 때 그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지수를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일단 시장 지지 구간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과거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20% 평균 낙폭 구간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블랙웰이 지금 지분 공시를 5%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80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애프터마켓에서 90만 원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이런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하면서 변동성에만 좀 유의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변동성에만 좀 유의해보자라는 답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연우 파트너 예. 지금 시점에서 네. 버티는 게 정답인 건지 아니면 일단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일부 네. 좀 수익을 실현해두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선택이 좀 현명한 선택일까요? 예, 버티는 게 우선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근데 사실 어제 오늘만 해도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20% 전후로 빠져서 이게 뭐 반등이 나와도 아마 수익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의견 네, 이렇게 잡아드리고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비슷한데 지금 우리 시장 과매도 구간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이거래일 동안 오늘 하루만 봐도 지수가 12%, 14% 빠지는 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우리 홀딩하시는 의견,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제하고 그제 계속 어제하고 오늘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도하시는데 매도를 하시면 의미도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우리 홀딩하시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는 만큼 반등을 활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 지금 정말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수익권이다 이러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런 지수가 이제 조만간 반등이 적어도 내일까지 눌림을 주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우리 수익권이시니까 좀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여유가 다들 없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홀딩하시고 반등을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버티는 게 답이다. 또 마찬가지로 두 분 다 현 시점에서 버티는 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전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의 변동성도 컸고 가스나 석유 관련주만 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테마에 좀 편승한 종목 매매 시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박정현 파트너,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유의를 해야 돼요. 내일부터요? 네. 내일부터 지수가 반등 나오면 반대로 이런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일 반등이나 이렇게 종목이 반등 나온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리스크를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준 가격을 좀 정해 놓으시고 내가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이적 가격을 정해 놓고 전량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 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어느 정도 지금 3거래일 이상 내일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 고점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은 자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또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증시로 들어온 신규 자금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주에 집중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그렇다고 변화가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좀 반도체 주주분들은 견뎌도 된다, 또 안심해도 된다. 안전지대에 있다고 좀 위로를 해봐도 좋을지, 포트에 반도체주의 비중이 높다면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예, 뭐 반도체주 분명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에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반도체 섹터들,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과열을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숨고르기가 지금 이렇게 한번 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이 반도체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숨고르기 그리고 이란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이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봤을 때 2026년 이 AI 시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결국에는 뭐 HBM4 시장이라든지 이 D램 메모리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변함없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증시가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가장 우리나라의 코스피 핵심 섹터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만약에 비중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항상 비중을 분산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거의 뭐 80%, 100%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요즘 장에서 순환매의 관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결국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 장세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런 뭐 30%는 반도체, 30%는 바이오, 30%는 뭐 로봇,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비중이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이지만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어느 정도 좀 다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시는 전략, 분산 구성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주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주변에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인데 이 불안에 가려진 또 좋은 모멘텀들은 없을지 향후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공략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일정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가까운 시기에 인터배터리 관련된 컨퍼런스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아직도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선물도 순매수 전환을 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일단 반등 이후에 이전 박스권 돌파한 구간을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이런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개인들만 매도하고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2시 이후에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낙폭이 과대로 내려온 종목군들을 이런 수급 체크를 통해서 실적적인 측면과 같이 고려를 해서 가격 포지션을 보시고 좀 분할 매수해도 지금은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나연호 파트너가 보실 때는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뭐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약 바이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머니 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이 코스닥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 가장 핵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제약 바이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약 바이오들 단기 관점에서 똑같이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결국에는 코스닥에 가려면 이 핵심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다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특히 더 중점을 둔다면 역시 코스닥에서 메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는 좀 2026년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2026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낙폭 매력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좀 냉정하기란 쉽지만 않은 것 같은데 포트의 비중 조절이나 또 교체 매매에 있어서 이 기준선만은 또 이 원칙만은 꼭 지키자라는 것들이 있을지 포트 재편 전략의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일단 앞서 이제 저는 일단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스마트 머니,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세력의 존재 여부. 세력이라는 거는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수급과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이런 기준을 세우시고 그 조금가를 이탈할 때 손절선을 잡고 우리가 그런 기준을 삼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2차 지지 테스트라도 지수가 한번 다시 한번 쌍바닥 형태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수가 한 5,500포인트, 5,700포인트 위로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전에 매도 못하신 분들, 축소를 못하신 분들은 그런 구간에 비중 축소하시면서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일단은 축소해보면서 변동성에 대응해봐야 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연호 파트너만의 기준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 뭐 국고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과열은 경계 그리고 군중의 열강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더 간다더라. 지금이라도 이걸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좋으셨을 텐데 이게 최근에 고점에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게 들은 거와는 반대로 이게 더 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열 종목일수록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과열 종목들 오늘 우리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낙폭을 보여줬거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함없이 이런 선 조정을 받았거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으로 그리고 봤을 때 이 종목단에서도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이 하나 시스템 이런 큰 종목들도 오늘 30분 동안의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정말 오르내림이 큰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이성적인 매매를 하면서 결국엔 펀더멘탈 이기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눌림 매수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장중 시세 변동폭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자리와 지지와 저항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좀 이성적인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거를 꼭 심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매도 진입 섹터에 접근을 해보자. 두 분 다 앞서 계속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또 오늘 같은 패닉장에서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점 매수, 저점 매수라고 하지만 진짜 저점이 어디인지는 사실 정말 가능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신호에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포착해 보면 좋을지 우리 박종현 파트너 어떤 타이밍을 포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저점 타이밍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일단 1월 달 1분기 보시게 되면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좋고 반도체 관련된 이런 소부 장르도 지금 낙폭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 대표적인 낸드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디램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신규 매수도 지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1분기가 지나는 2분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신규 매수는 코스닥 쪽 관련된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ETF도 지금 3월 초, 3월 중순, 4월까지 관련된 ETF도 지금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지금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시 안정화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지수 급락 이후에 이런 증시 안정화 펀드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은 일단 한 달 이후에 한 18%가 2024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여러분도 불안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이런 정책들 그리고 과거 평균 대비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을 해보고 또 코스닥 쪽은 신규 매수 진입을 노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연호 파트너,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신호에 좀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포착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애프터마켓 지금의 상승이 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세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오늘 장에서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으면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심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애프터마켓으로 봤을 때 지금 보통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5% 이상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5%가량이 오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올랐을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내일장,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분명히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내일장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음봉을 하나 더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내일 흐름을 보시면서 좀 눌림을 줄 때 올랐을 때 말고 분차트 상에서도 눌림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눌림을 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네.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많이 빠져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양봉보다는 음봉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자,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보통 지금 20에서 40%가량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 3거래일 동안 거의 20-30%가량 빠져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크게 리스크가 없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좀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오실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 두신다면 내일 당장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시간 지나고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많은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눌림이 나올 때 접근해보자 굉장히 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틀간 급락 이후 내일은 또 모두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내일의 반등을 기대하는 두 분의 오늘 편입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우리 나연호 파트너 첫 번째 종목으로 NBR 모션 선정해 주셨고요. 박종현 파트너 그린 광학 가져오셨는데 우리 나연호 파트너의 NBR 모션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MBR 모션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동계 베어링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고정밀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전기차 쪽에 이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베어링 쪽을 특화돼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선 이런 로봇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휴머노이드 시장 굉장히 개화가 시작되고 있죠. 거기서 이런 베어링 부분에서 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용 부품을 보시게 되면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구 동체, 일본과 독일의 지금 해외 수주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런 모빌리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로봇 부분, 이 두 가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11선과 2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패턴으로 봐도 이런 양양은 패턴에서 윗꼬리와 밑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 한번 반등으로 양봉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이번 주 음봉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번 주 양봉 가능성도 있어요. 양봉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설령 이번 주에서 음봉을 받게 된다면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 여력까지 우리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못 간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함께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함께 말씀드려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다음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런 눌림목을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우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죄송합니다. 한번 눌림을 오늘 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제시 드리는데 23,000원 도달할 시에는 이전 고점인 27,0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우선 2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R 모션 1차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내일장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의 그린 광학 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이 좀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될지 내일의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그린 광학 같은 경우가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장중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맞아요. 네, 지금 다시 박스 하단으로 내려온 종목입니다. 네. 동사 이제 최근에 주목할 부분은 미국 우주과학 관련된 우주군에 관련된 국내 유일하게 지금 동사 선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초정밀 광학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이 유도무기 그리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방산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랐다가 좀 급락을 했는데 거래 대금도 아직 음봉이지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 발생한 구간에 저가를 지금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에 박스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이 이번 달에 관련해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4월 달 아르테미스 2호가 다시 한번 발사 시도를 하기 때문에 3월 달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시 상단 기술적 저항 구간 4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광학 상승 추세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내일의 상승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일의 반등을 기대하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나연우 파트너는 부국증권 가져와 주셨고요. 우리 박종현 파트너 헥토파이낸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연우 파트너부터 자세하게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예, 뭐 부국증권은 서명에서 보시겠듯이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증권주들.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가 있습니다. 특히 이 3차 상법 개정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이에요.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3차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 비중이 무려 42%가량이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증시 화랑에 따른 물론 오늘은 내리긴 했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증시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증시 화랑에 대한 수혜 실적 개선까지 갖고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무엇보다 최근에 증권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증권주들이 이 지수가 밸류업이 되려면 금융주 지주사들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섹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역시 눌림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간 차트에서 음봉을 지금 5개 받은 구간에서 오실레이터가 지금 한 자릿수예요. 4거든요. 완전 과열권을 시켜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음봉 5개에서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자리에서 쌍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거는 우리 수익률 대회를 떠나서 좀 여유 있게 중장기 관점에서도 접근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증권주들은 결국에는 함께 가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급격하게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한번 달아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낙폭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으로 여유 있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기대해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의 헥토파이낸셜, 현재로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다 보면 그린광학도 그렇고 네. 헥토파이낸셜도 제가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박스 하단을 내려온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소개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헥토파이낸셜은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린광학도 중상하가 이후에 박스 하단으로 내려왔고 동사도 지금 박스 하단으로 내려온 구간인데 지금 3월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 외근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순매수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최근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자릿수 이상 실적도 나오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 돌파봉이 나왔던 저가를 오늘 지지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래도 오늘 낙폭이 좀 무난한 모습이고 이전 전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과 이전 목표가였던 33,000원 그대로 목표가 33,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만 이 전저점 22,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의 반등을 기대하며 두 분께서 선보인 MBR모션과 부국증권 그리고 그린광학, 헥토파이낸셜까지 내일인 목요일 시초가에 편입되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실적과 공시가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주요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 상황 서유원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혹시 오늘 또 두 분께서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을 본인이나 특수 관계인 또 유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지 물어볼게요. 우리 나연우 파트너 있으실까요? 예, 오늘 소개드린 MBR 모션 부국증권 모두 우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는 있으실까요? 저는 한 달 전부터 헥토 파이낸셜하고 그린과학은 네.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틀 동안 급락 장세가 연출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방송에서 못다한 더 자세한 이야기 두 분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방송은 없고 오늘 우리 박종현 파트너님 방송 있으시니까 그런가요? 네, 이쪽으로 박종현 파트너님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급락장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급락장 분석을 드리고 외국인 매수 전환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위기가 기회인지 아니면 어떤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수급 분석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방향을 잃기 쉬운데요. 오늘 두 분이 짚어드린 체크 포인트를 중심을 잡고 포트폴리오 잘 방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주식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